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서지영 검사의 미투 운동에 이어지는 성폭력 문제를 이준석 최고위원, 장경태 수석 부위원장 남자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여성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만큼은 충분히 있다라는 정도로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요 4부에 시작하기 전에 요거는 좀 매듭을 지어야 될 거예요. 뭐냐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본질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우리 장경태 수석 부위원장이 공수처 말씀을 하셨는데, 서지영 검사의 이야기와 별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 검찰 개혁이 필요한 부분, 이 본질만큼은 흐려지면 안 되겠다. 요거를 갖다가 결론 지으면서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준석 당협위원장부터 할까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논의로 번질지 모르겠지만 이걸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제 전환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검찰 조직의 견제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검찰이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가기엔 좀 무리수가 있는 게 뭐냐면 검찰인데 도덕적이지 못했다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도 이게 구조적인 어떤 검찰 때문에 일어난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남성 위주의 어떤 직장 문화가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오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검찰 개혁 또는 사정기관 개혁의 논거로 쓰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안태근 전 검사가 예를 들어 국정농단 사태 때 그 도봉투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도 이번 사건과는 좀 무관해 보이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어차피 그런 사람이니까 그랬다 또 이런 식의 이상한 그런 본질과 관계없는 얘기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진 않고 그래서 이번엔 아마 이 부분은 별개로 우리 사회 개혁을 위해 다뤄야 될 부분이고 아마 검찰 내에서 이번에 이 진상규명하고 피해회복 조사단을 이제 발족시키기로 했지만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안태근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찰 떠난 사람이고, 그래서 진짜 아예 고소를 하지 않는 한 내부적인 어떤 징계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론은 그런데 또 이제 또 물방망이, 솜방망이 징계라고 하겠지만은, 사실 형사처벌을 갈지는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특히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이 전제 속에는 우리가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약속과 다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약속과 다짐이 바로 저는 공수처라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용기 내라 이거는 단순히 그냥 검찰만 믿고 맡기자 이런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검찰이 이런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공수처까지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보호한다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바로 공수처 설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검사라는 권력이 가진 직업에서도 심지어 정말 이 성차별 그리고 성추행과 불이익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의 추태를 씻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공수처가 물론 이제 고위공직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직이라고 하지만은 공수처가 검찰을 털기 시작하고 검찰이 공수처 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게 소위 말하는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에 있는 권력기관끼리의 끝없는 다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사정기관도 지금 이렇게 직무별로 나눠봤다고 하지만은 누가 더 우위인지 겨루려고 할 겁니다. 서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서로의 비위만큼이나 이제 좋은 소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라고 공수처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거악의 이제 각자 조직 거악과 싸우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뒤캐기 하는 쪽으로 공수처가 설계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늘에 태양이 하나만 떠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오히려 권력기관일수록 정보기관일수록 저는 두 개의 태양, 세 개의 태양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MI5, 6가 같이 정보기관 두 개가 있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보기관은 아니지만 CIA와 FBI가 너무나 권력과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연방경찰과 주경찰이 서로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검찰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 상황을 저는 빨리 타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 CIA, FBI가 병존하는 거 몰라서 하는 건 아닌데요. CIA가 FBI를 때려잡으러 가고 FBI가 CIA를 때려잡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각자 병존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로서 서로 다른 영역에선 존재할 수 있지만은 지금과 같이 서로가 서로의 비위를 기소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은 분명히 이제 좀 갈등 관계가 생길 겁니다. 공수처 문제라든지
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 그다음에 검찰개혁뿐만이 아니라 대법원, 사법부 개혁의 문제는 정말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전 물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촛불을 계속 들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YTN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늘 정무수석이 방문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창올림픽 초대장을 전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응하겠죠. 그죠? 이명박 대통령도 뭐 참여하겠다. 화합과 뭐 통합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신 거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제가 다른 모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때문에 결국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한두 달 내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했다가 제가 이 문자 및 페이스북 폭탄을 맞았습니다. 진짜. 오해 아닌 오해를 받으셨네요. 네,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에 앞서가 좀 거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당장 그렇겠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수사 받으실 때 보면은 거의 한 달 열흘 정도 앞에 이제 뜸들이는 소위 기간이 있었던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혐의점이라는 건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고 아마 평창올림픽 직후에도 이명박 대통령을 바로 소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 시간을 좀 여유롭게 두고 가져가지 않을까. 대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이번에 뭐 영포 빌딩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전에 증거 인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돼서 오히려 검찰의 그런 빠른 움직임이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인신에 대한 어떤 소환 조사라는 거는 훨씬 뒤로 늦춰지게 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장인태 부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가 정말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청와대가 개입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검찰은 지금 현재 형사 절차에 따라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절차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와 별개로 현재 범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측에서 당연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준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청와대와 검찰 모두가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어다른 게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 정치병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맞춰서 소환할 거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청와대가 조율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거꾸로. 그렇게 안 끌 거고요. 검찰은 결국 법적인 절차와 피의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끌 수가 없는 게 평창 끝나고 3월달에 조사하는 게 지방선거 앞두고 조사하는 겁니다. 그 두 분께 이런 말씀을 한번 여쭤볼까 해요.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미국의 지금 뮬러 특검 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스캔들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많이 들으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 들어보면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터진 사건이라고 하면 온갖 추측성 기사가 종편을 비롯한 모든 방송에서 연일 도배되다시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게 조용하게 아주 물밑에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FBI는 FBI대로, CIA는 CIA대로 특검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우리도 조금 모르겠습니다. 범죄인도 일단은 인권이 있다는 가정을 하고 놓고 보면 확실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설 같은 거는 좀 자제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좀 안타깝긴 한 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평창에 올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이 다른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 그 말씀도 한번 나눠보죠, 진짜. 다른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다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된 박근혜 대통령을 제하고 이명박 대통령밖에 올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사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모로. 뭐 각 대통령의 사정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어쨌든 국민들에게 한번 선출되신 분들인데 이렇게 개인적인 비리나 이런 것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선택하신 거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썰이야 있겠지만은 저는 그 자체를 봐가지고 대통령께서 아주 통 큰 결단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인태 부위원장. 저는 아까 이준석 의원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정보기관의 속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CIA나 FBI가 결국 정보를 가지고 견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 정보를 흘리면 미국 바로 상원에서 국정조사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이 의회 시스템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FBI가 CIA를 조사하지 않아도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는 점을. CIA가 FBI를 감찰하면요. 미국에서는 그거 탄핵됩니다. CIA 감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제 어떤 비의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감시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보수 정권의 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밖에 없다.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말년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너무 퉁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민주주의
민주정권에서 배출한 대통령 3분,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적 신뢰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4.19로 하야하셨죠.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유신과 삼선 독재로 하시다가 마지막에 말년이 그렇게 되셨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쿠데타로 해서 결국 비자금 수사 받으면서 예우를 박탈당하셨죠. 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IMF를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를 촉구했지만 탄핵 결국 당하셨고, 네. 또 이명박 대통령도 결국 이렇게 피의사실. 그러니까 사실 범죄 아니면 어떤 비로 정말 안 좋은 말년을 가지셨던 분들은 사실 보수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시고, 민주정권이라고 하면 정말 제가 비리를 가지고 저희 대통령들께서 말년이 안 좋으시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이유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굳이 생각합니다. 가르려고 하는 이유는 전 모르겠는 게,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은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 것이며, 예를 들어 지금 다른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을 놓고 따져야 되는 것이, 그전에 전두환 대통령이나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형태로 집권하신 분이고, 이분들을 보수냐 진보냐를 분류하기 이전에 그분들은 군부냐 아니면 문민이냐를 분류했을 때 다른 패스를 걸어오신 분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보수냐 진보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민족주의 진영이냐 이런 것을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분류법 자체가 굉장히 좀 오류가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과 그럼 반대쪽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정치적으로 청렴하게 그 정치적 행보를 걸으셨느냐, 아닌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예를 들어 보수 대통령은 더럽다 이런 거 이미지를 심으려는 자체가 앞으로 갈등 유발합니다, 그런 게. 네. 보수 출신 대통령은 이미지가 더티하다 이런 이미지를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씌우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어떤 존엄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실 것 같고, 문제는 역대의 정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어떤 심판은 분명히 저희들이 해야 되고, 문제는 그런 역사를 자꾸 되풀이한다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역대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또 군부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으로 감금을 하고 그런 식의 쿠데타를 했고 했음에도, 그다음에 대통령의 아들이 모든 정권을 휘둘리게 되면서 부정부패에 휘말리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다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러한 악의 고리가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하나의 이벤트마다 이제 결국에는 과거들은 청산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쿠데타로 집권하겠다는 이상한 군인은 없을 겁니다. 없겠죠. 그런 거 꿈꾸고 있는 군인이 있으면 제 생각에 좀 신기한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은 뭐가 나오냐면 군이 무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인식하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인식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보면은 그럼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 제왕적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당을 장악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분들이 또 나올지는 전 의심스럽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미 우리가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좀 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형이든지 아니면 아들이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끊긴 줄 알았는데 이번에 측근 비리가 없으니까 결국 박지만 회장은 아니었지만은 아예 비선 실세가 또 등장하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대신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이제 비선 실세가 등장해 놔두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일을 겪고도,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화되어 가고 있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역사의 어떤 진보성이라는 것을 좀 믿습니다. 저는. 이해찬 전 총리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님께 초청장도 보내고 통합하자, 화합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오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해찬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바는 좀 다른 것 같은 느낌도 받아요. 좀 보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번에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걸 정권 차원에서 좀 격려하는 말씀치고는 조금 선을 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통합하고 화합하는 게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북한하고도 하는데 우리 내부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장경태 부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이제 2007년 참여정부 말기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미 민주주의와 어떤 진보적인 의식들이 많이, 또 기본권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또 시민 의식도 수준이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이 10년간의 토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역사는 거꾸로 돌릴 수 없다. 라는 평가들과 어떤 그런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9년 만에 모든 민주정권이 세워놨던 모든 국가 시스템들이 다 붕괴됐거든요. 결국 청와대를 구멍가게처럼 운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친구한테 대통령의 연설문이 나가는 정도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앞으로 발본색원 해야 된다. 앞으로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수준으로 발본색원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아마도 그거는 결국 2008년부터 시작된 보수 정권의 9년간의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것들이 좀 교훈으로 남긴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저도 사실 발본색원을 통해서 좀 이제는 대한민국의 부정과 비리, 부패가 이제는 다시는 정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좀 더 투명한 사회, 좀 더 공개된 사회, 그리고 좀 더 정보가 어떤 권력자의 그리고 비대칭성을 가지고 기득권을 좀 지켜주는 이런 사회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대를 합니다. 어느 정권이든지요.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재난도 화재 재난 같은 것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훨씬 잘 대처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집권했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나은 대처 상황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처럼 어느 정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에 보면은 아마 이번 정권이 정무수석이 제일 최초로 비위 사실로 사퇴한 정권일걸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우위를 상대방에 내세우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어떻게 그걸 방지하는지에 대해서 겸손하게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이분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병헌 수석이 사실 정권 차원의 비위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어떤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비위였기 때문에 정권의 비위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번에 이 재난 사태들이 이번에 예산 넣는데 얘기했다는 거 나왔잖아요. 재난들이 뭐 그것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으신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재난의 상황 자체가 사실 소망법 반대 누가 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경남 홍준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대표인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에 허가내줬던 것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다 규제 풀어놨던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지진 때 피해받고 화재로 피해받고 다 국민들의 피해로 지금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라고 돌리는 것 자체가 그런 게 아주 구태적인 물타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정리를 죄송하지만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장경태 부위원장이나 이준석 위원 같은 당협위원장 같은 분들 진짜 젊은 분들이 미래의 정치, 미래의 대한민국을 고민하는 분들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 경제와 국가 정치, 국가 문화 이런 거를 새롭게 패러다임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성에 있는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투쟁과 다툼보다는 화쟁을 통해서 그죠? 화이부동하는 모습으로 국민들께 다가가시면 정치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제가 그냥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경제학자 곽수종 경제로 3대1 맞짱 뜨다 내일 뉴스 정면 승부 제목입니다. 1부에서부터 4부까지 2시간에 걸쳐 특집 토론 준비했으니까요. 주제는 가상화폐입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 많은 문자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